한글 타투 같은 거가 좀 웃긴 타투들이 있어요. 뭐 한글로 어떤 스포츠 브랜드 이름 같은 걸 쓴다든가. 그 뭐 이게 미성년자 때 하는 건가요? 뭐 미성년자도 있고 네. 성인이 되셨을 때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은밀한 부위의 모발을 수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해서 얼굴을 그리신 분들도 있고 턱 수염처럼 하신 분도 있고 그걸 이제 머리카락처럼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기상천외한 타투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강남에서 문신 지우고 있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피부과신가요, 그러면은?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문신 쪽에 좀 이게 특화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눈 수술 안 하세요? 눈 수술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신 지우는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진료가 조금씩 축소시켜 갔는데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7개월 7개월. 네, 그럼 그 전에는 봉지기 생활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것저것 다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제 눈 수술- 병원에서 취급하는 대로 네, 맞습니다. 눈도 하시고 네. 코도 하시고 네. 성형외과 진료라는 게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일했던 병원들은 문신을 하는 병원이었거든요. 반영구 문신. 아 네, 시술을 하는 그렇죠. 반영구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원분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눈썹이나 L라인 문신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이 만족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거 레터링 같은 거는 깔끔하게 지워지나요? 깔끔하게 지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신이 예, 모든 문신이. 이게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4살 같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문신이 뭐냐면 링크 올려놓고 바늘로 찌르시거든요. 그게 표피에만 들어가면 흉터가 안 생겨요. 근데 표피에만 주입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만큼 주입하면 이 타투가 유지가 안 돼요. 그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미 흉터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원래는 불가능한데 깨끗하게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흉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만큼 차이가 적으면 이게 깨끗하게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타투를 할 때 이미 흉터가 어느 정도는 생겨 있는데 그게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선이 번지면 안 되거든요. 이 번지는 게 이 타투 퀄리티를 어느 정도 결정하거든요. 그럼 안 번지게 하려면 좁은 면적에 깊게 넣어야 되니까 흉터는 오히려 레터링이 좀 더 많이 생기고 크기는 작지만 단위 면적당 들어간 잉크량이 많으니까 횟수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남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러면 가장 제거하기 쉬운 타투는 어떤 종류예요? 이미 지워져 있는 타투. 그러니까 타투를 하셨는데 이미 많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월의 흔적이 그렇죠. 따라서 네. 잘못 받은 거죠? 그렇죠. 타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게 가장 지우기 쉬운 타투고요. 대개는 그런 경우는 아마추어 타투.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타투 어디서 좀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들 해주고 그래요. 제대로 된 잉크도 아니고 먹물 이런 걸로 막 해주거든요. 그 이제 아마추어 타투라고 하는데 프로페셔널 타투보다는 아마추어 타투가 훨씬 빨리 지워집니다. 이 지워진다는 게 이 최대한 내 살과 똑같아지길 이제 환자분들은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피부 색이나 네. 뭐 이 살성이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나요? 많이 다릅니다. 그게 제일 많이 좌우하나요? 그렇죠. 본인의 어떤 흉터가 생길 만한 유전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살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흉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면 당연히 레이저를 할 때도 흉터가 많이 생기고 타투를 할 때도 흉터가 이미 많이 생겨 있었을 거고요. 피부색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보다는 밝은 색이 훨씬 더 문신 제거 치료의 결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문신 제거뿐만이 아니고요. 성형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피부가 밝은 인종일수록 수술 흉터가 적게 남거든요. 그러면은 면적이 큰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타투들이 어려운 건가요? 시술 횟수를 매기는 데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문신 횟수, 제거 횟수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가 크다 그래서 횟수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죠. 시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진하거나 뭐 잉크량이 많거나 컬러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부위도 중요하거든요. 잉크를 깨서 가루내면 그거를 림프관으로 우리 몸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나 목이나 이런 데는 좀 빨리 빠지고요. 손발이나 이런 데 말단 부위로 갈수록 좀 더디게 빠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신을 지우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이저는 잉크를 깨줄 뿐입니다. 타투라는 게 잉크 입자가 피부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물질이라 이게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입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도 이동을 못 시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식세포라는 게 잉크 입자를 포식을 해서 먹는데 이동을 못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건데 이거를 레이저로, 고출력 레이저로 깨서 가루를 내주면 이동 가능한 크기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그 림프관으로 배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돼 버린다는 거죠? 몸에서 흡수해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흉터는 어떤 과정 때문에 흉터 남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할 때 흉터가 생기는 건 네. 이 잉크 입자를 깰라 그러면 굉장히 고출력 레이저를 써야 되거든요. 그 레이저 자체에 충격도 있고요. 그렇게 고출력 레이저를 쏘면 주변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 조직에 그 열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말씀인데 문신 제거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그 병원에서 이제 피코 레이저를 쓰는지 아닌지거든요. 피코라는 게 레이저를 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변 조직으로 열을 전달을 안 시킵니다.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피코 레이저를 써서 레이저 쏘는 시간을 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요소고 그렇게 될수록 흉터를 좀 덜 남기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 문신은 이 타투는 어떻게 해도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문신을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그 이물질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깨도. 그 모든 입자를 다 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다 빠진 거지라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대개는 흑색 타투인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이저가 파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색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잖아요. 색깔은.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이 색깔에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검은색은 비교적 딱 맞는 레이저가 있어요. 1064나노미터라는 엔디아그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색은 비교적 레이저를 많이 흡수해서 자기가 잘 깨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지워지는 게 가능한데 컬러 같은 경우엔 예를 들자면 조금 빨간색, 진한 빨간색, 분홍색, 뭐 노란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색에 맞는 레이저가 없으니까 대충 이거에 맞는 가장 가까운 레이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컬러는 잘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응을 안 하면 원하시는 만큼 지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가장 안 지워지는 게 화이트 타투거든요. 하얀색으로도 요즘 타투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색깔이 밝을수록 그 잉크 안에 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레이저를 받아서 흡수해야 되는데 금속이 많을수록 반사시키거나 산란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엔 검은색으로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좀 푸딩딩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또 푸딩딩한 그 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색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색깔이 변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 요즘에 눈썹 문신 하신 분들 중에 그걸 붉은 잔흔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잉크가 어느 정도 빠지면 빨간색만 남아요. 그 빨간색이 왜 생기냐 하면 잉크 안에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철이 산화돼서 산화철이 되면 이게 철 녹슬 때 빨갛게 변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치료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붉은 잔흔을 덜 남기기 위해서 초록색 잉크를 섞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초록색으로 남아요. 그게. 그쵸. 그럼 그런 경우에는 초록색에 맞는 파장의 레이저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애초에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검은색 파장의 레이저로만 계속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료하다가 색깔이 바뀌면 또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시술의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시술 횟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기에는 잘 지워질 것 같아도 아닌 경우도 많고요. 의외로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대치도 되게 중요해요. 다 지워진 거랑 아닌 거랑 되게 애매해요. 나중에 가면. 어떤 분 기준에서는 이게 다 지워진 건데 어떤 분은 한두 포인트 안 지워지면 이제 그걸로 계속 시술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뭐 면적이 넓고 크고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문신이고 누구는 이제 작고 귀엽고 뭐 화이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문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의 차이는 전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횟수는 차이가 없고요. 이 처음 시술했던 타투이스트가 어떤 성분을 썼는지도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어떤 색을 썼는지도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커버업 타투도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애초에 그 위에 덮어버리는 그쵸. 거예요. 그럼 또 더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심한 문신들, 뭐 네. 이레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신들 중에서도 잘 지워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생각해봐서는 이렇게 네. 똑같이 지워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네. 이렇게 문신을 크게 하신 분들이 옅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레즈미 같은 거 색깔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애초에 지울 생각을 안 지우겠다고 마음 먹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 네.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렇죠. 지울 수 없게. 네. 그래서 이레즈미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고요. 이레즈미를 넣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우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많습니다. 이레즈미가 예를 들어 뭐 팔 한쪽에 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루에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온몸에 다 있는데 전체를 다 지우시겠다 그러면 하루에 시술이 안 돼요, 그건.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고, 이게 문신 제거 치료를 하면 회복되는 과정이 좀 얕은 화상을 입었을 때랑 비슷한 회복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이게 전신에 다 있으면 회복하실 때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쇼크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팔 전체, 어깨,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는. 이레즘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색깔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이게 치료 간격이 저는 한 2달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한 번 하고 한 2달 있다가 한 번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러면 이 타투라는 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회 이상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한 2년, 3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 병원이 그 정도의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치료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점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제 티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이렇게 막 들여다 보면은 당연히 화상 입은 것처럼 보이나요?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투를 할 때 당시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문신 이레즘이 있는 분들도 네. 그 부분을 만져보면 이게 올록볼록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워도 그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깔끔하게 지워지나요의 그 질문이 여기까지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애초에 한번 흉터가 생겼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타투라는 것 자체가 일단 흉터의 일종입니다. 네. 타투는 지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네. 신중하게 선택을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투의 양이 많을수록 많이들 망설이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가 정말 크니까. 맞네요. 이거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고요. 그 면적은 명암 사이즈 기준으로 하거든요. 명암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크기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단가는 내려가고요. 컬러가 몇 색깔이 들어가 있는가. 컬러가 없는 그 흑색 타투인데 명암 한 장 사이즈다. 그러면 1회 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것도 횟수를 몇 번 정도 잡아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제가 10번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는 그래도 깔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것도 이제 220이네요. 220이죠. 하시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죠. 하는 비용보다 훨씬 네, 많이 나오는 훨씬 거죠. 많이 들죠. 면적이 클수록 합병증이 생길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고요.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같이 올라가죠. 예를 들자면 범위가 큰데 이거는 드레싱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 후에도 계속 병원으로 오시게 해서 항생제 투여도 하고 드레싱도 해드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게 그냥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네. 아니 어쨌든 이것도 몸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약도 네. 먹어야 되고 드레싱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와 전쟁 이게 생각만 해도 전쟁인데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요. 네. 사실 이걸 시술로 봐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막 등판 있고 막 팔 있고 이러신 분들은 네. 한번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분이 잘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 강도를 너무 약하게 하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환자가 잘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시술이 아니고 수술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수면 마취를 그때는 추천을 당연히 드리고요. 본인이 조금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 아프겠지만 네. 사람이 원래 또 여기 맞았을 때랑 여기 맞았을 때랑 다른 것처럼 어느 부위의 문신을 지울 때가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나요? 성기 부분. 거기도 문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기도 뭘 한 거예요 도대체?